6번 파트가 장애인의 고용 안정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방안을 알아보는 파트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현재 장애인 취업을 위한 정책이 많이 있지만 이러한 제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인 고용이 양적 그리고 질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그 장애인 고용 정책이요,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양적으로 따진다면 옛날에 비해서 90년대에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의무 고용률이 0.4%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1%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런데도 아직은 우리가 그걸 다 달성을 못했기 때문에 그걸 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장애인 고용의 저해는 그 대기업이에요. 대기업들이 100대 이상 고용률이 낮아요. 양적으로는 대기업들이 고용을 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독려를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하는 정책 중에 언론에 공개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느 정도 고용률을 미달하는 30대 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전부 언론에다 공표를 해요. 그러면 이제 기업 이미지가 안 좋아지잖아요. 안 좋아지니까 이제 장애인 고용을 많이 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억지로들 지금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안 하면 부담금이라는 월급이 이제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장애인 고용을 3.1% 하라 그랬는데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상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려금이라는 제도를 또 만들어서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이제 그런 게 저런 게 다 싫고 귀찮고 그냥 벌금 내고 말지,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양적으로는 그 대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이제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질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고용하는 걸로 이렇게 좀 바뀌어져야 돼요. 생각이 그냥 단순히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만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그 일자리를 통해 가지고 그 사회에서 이름이 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려면 그 사람이 거기서 계속적으로 고용 유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충분한 월급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차별을 받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정년퇴직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기업의 고용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사회가 고용하는 그런 체제로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래야지만 장애인의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도 질적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장애인 고용은 국가적 지원이 조금 더 필요한 문제라고 하셨지만 기업 차원에서 선입견으로 인해서 장애인 고용을 주저하는 부분도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국민적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지금 이제 대기업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저 돈만 버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이제 사회적 책임을 지려고 해요. 그래서 대기업을 보면은 사회공헌팀이라는 게 있죠. 어차피 우리가 일자리 제공하는 건데, 그런데 그냥 일자리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 같은 경우는 들어와서 이제 일을 하게 되면 장애인이 생산성이 과연 있을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과연 여기서 일을 하는데 출퇴근에 문제가 좀 있지 않겠나?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이 여기 와서 일하는데 할 수 있는 직무가 있을까? 직무가 없으면 직무를 만들어 주면 되는 거고, 그런 배려를 이제 이 기업에서 하게 되는 거죠. 배려를 하게 된다면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겠죠. 근데 그런 배려 없이 그냥 우리도 장애인 고용해, 그럼 들어와서 이제 그거 어떻게 할 것이냐. 기업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맨 처음에 채용하는 부분부터 힘들어해요. 이 사람을 또 뽑았으면 어디에다 배치를 시켜야 될지, 무슨 일을 시켜야 될지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장애인 고용을 왜 안 합니까? 할 게 없어요, 우리 회사는. 그게 공통적인 답변입니다. 그 다음에 직무 같은 경우도 생각지 않은 직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 서울의료원이라고 있어요. 고용 부담금을 워낙 많이 냈어요. 가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그 담벼락에 있는 곳에서 환자들이 나와가지고 환자복 입고 담배들을 그렇게 많이 봐요. 그리고 우리 발달장애인들로 하여금 저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일을 주자. 뭐였냐면 금연 지도사예요. 그래서 금연 지도서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다 완장을 채워주고, 선생님 여기서 담배 피우시면 안 돼요. 그 얘기거든요.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거기에 가면은 어떤 친구가 하나 있는데 계속 담배 못 피게 한다. 그래서 거기 아예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금연 지도사를 그 서울병원에서는 꽤 많은 사람들을 발달장애인 고용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직무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전에는. 그런데 장애인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효과도 있고, 일자리도 만들었고, 또 이 휠 마스터라 그래가지고 휠체어 있죠. 소독도 하고, 또 빵꾸 나면은 이제 그런 것도 좀 이렇게 고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만들어 놓은 것도 많고. 그래서 직무는 그 사람들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전문가들 눈에는 잘 보여요. 그리고 전문가들의 어떤 그런 조언을 받으면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바뀌어져야 됩니다. 3번 질문은 장애인 의무 고용이 고용 부담금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고 기업과 장애인 당사자가 윈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해야 할 역할과 의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건 지금 고용부담금 내지 말고 장애인 고용해달라 이 얘기잖아요. 장애인 고용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야 되잖아요, 기업으로 하여금. 그러면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한다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지방세라든가 무슨 법인세라든가 이런 세금을 조금씩 깎아주겠다. 뭐 그런 거를 정책으로 내놓을 수도 있을 테고, 그러면은 그 지역에 그게 확 오르겠죠. 또 조달 물품이라는 게 있어요. 공무원 사회에서 무슨 공사도 하고 물건도 사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민간 기업에서는 굉장히 사고 싶어 해요. 대금을 정해진 날짜에 꼭 주고, 공무원 쪽은. 그 다음에 그게 실적으로 돼가지고 나중에 공무원에 관련된 조달 물품을 이렇게 한 실적이 있다 그러면은 아, 여기는 제대로 된 회사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런 조달 물품 하는데 가면은 경쟁이 굉장히 심하겠죠.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장애인 고용하면 이런 가점이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주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고 장애인들 잘 고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애인 고용의 여건을 좀 마련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만 따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을 우리 기업에서 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기업에서 또 땅을 살려고 그러면 또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저 땅에다가 니네가 만약에 장애인 고용을 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겠다면 우리가 이거 싸게 뭐 해준다든가 이런 고용 여건도 마련해 줄 수 있을 테고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지자체에서 개발해가지고 자꾸 만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센터의 향후 계획과 목표, 이제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게 지금 전국에 3개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는 서울하고 부산하고 광주 이렇게 3개 있어요. 내년도에는 경기하고 대전하고 대구 이렇게 3개가 더 생깁니다. 아마도 서울과 이 경기의 전체 장애인들의 한 45%가 몰려 있어요. 그 후에는 경기도와 서울에 각각 하나씩 더 생기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다. 그냥 욱해가지고 사표 내고 나오거나 그러지 않게끔 만들어주고 또 그 사람들이 직접 해결을 안 하더라도 뭔가 어디 가서 좀 속 시원하게 물어보기라도 하고 또 하소연도 하고 싶은데 그런 거 할 자리가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 쪽에다 이렇게 전화하면 속이 후련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이제 장애인들이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행이거든요. 여행 같은 것도 좀 같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사업을 이제 병행해서 이제 앞으로 더 확대해서 해나갈 겁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면 취업 준비하시면서 아니면 직장 생활하시면서 여러 문제를 겪고 계시는 중증 장애 청년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가에서 도움을 좀 필요로 하는 것은 이제 중증장애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은 장애인들도 공무원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어요. 왜냐하면 내년부터는 공무원 조직도 3.3%를 안 하면은 부담금을 내요. 그 부담금 어디서 내요? 이 사람들이. 기업은 자기네들이 벌어서 내지만 이 사람들은 어디서 내겠어?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국민 세금으로. 국민 세금으로 내면 그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장애인 고용 죽어도 해야 돼요. 여기. 교육부가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장애 선생님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선생님들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급해져가지고 작년, 재작년 뭐 계속 구분 모집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장애인들만 따로 경쟁해가지고 실력이 되면 뽑아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실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뽑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공부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친구들이 또 이거 되기 위해서는 교육대학을 가면 좋잖아요. 교육대학에 또 이 사람들이 들어가기 좋은 건 특례 입학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대학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선생님 뽑는 이거를 임용시험도 장애인들만 구분할 따로 모여서 시험 보는 그걸 봐가지고 붙으면 들어가는 건데 그것마저도 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그 정도는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 기술을 한다. 기술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은 기술 배워주는 곳은 장애인 고용공단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전국에 장애인들을 모집하는 그런 민간 훈련 기관이 많습니다. 그런 데 가서 얼마든지 무료로도 배울 수 있고 돈을 조금만 내도 배울 수가 있어요. 사무직 가고 싶은 사람들은 대기업들이 요즘은 장애인 고용을 많이 해요. 정보를 가지고 준비만 조금 하고 있으면 들어갈 때는 진짜 많아요. 그 다음에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직장생활 들어가서 피해의식 같은 거 많이 느끼고 있어요. 자기 장애로 인해서 그런 의식조차 자기가 가지지 말고 그냥 평상시하고 똑같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직장생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장애 때문에 불편하다? 보조공학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의자가 얼마든지 이 사람한테 맞춰서 올 수 있는 게 있어요. 다 무료예요. 그건 사업주한테 얘기만 하고 사업주가 신청해주면 그냥 갖고 와요. 말을 잘 못해. 청각이야. 그런데 내가 전화를 업무를 해야 돼. 자, 그러면 전화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근로지원인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하루 내가 근무하는 그 시간 내에 옆에다 두고 내가 전화할 때라든가 아니면 무슨 말을 해야 될 때라든가 이럴 때 이 사람을 대신 시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제도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를 활용해서 하면은 일을 하는데 큰 불편함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충분히 활용하라 이거지. 당당하게 일하라 이거. 그러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위축된다거나 그런 걸 잘 몰라서 어떻게 한다거나 그다음에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 저렇게 생각하지 않나 그렇게 되면 이제 막 그냥 속에서 시나리오가 막 써지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당부하고 싶은 얘기예요.